네, 최정혁 변호사는 광주 안에서 또 광주의 의뢰인을 만나고 또 광주와 관련된 법률 상담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군 안에서의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 이야기 자체가 군에 있는 것 자체는 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광주와 관련된 걸 통해서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군 안에서의 국선 변호 활동이라든지 일단은 첫 번째는 뭐 활동들이 좀 필요하겠죠. 뭐 군 안에서 여러 가지 하셨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군 검사 하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군 판사 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법무참모를 하시고 그죠? 그다음에 뭐 다른 거 뭐 네. 업무 하신 게 있나요? 뭐 어차피 그 법무관이 할 수 있는 게 법무참모, 군판사, 군검사 뭐 이러니까요. 징계 쪽은 이제 징계 그 위원회에 들어가셨을 거고 참모를 하면서의 네, 어차피 징계위원회. 뭐 그거 당연히 징계위원회 위원장 네, 뭐 간사. 내지는 뭐 간사는 아니고 위원. 위원 예 그렇게 진행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국가배상에 관련된 그 국가배상 심의에 대한 그런 업무 하시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소송 수행자로서의 그런 역할까지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진행을 하셨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번에 이제 아직은 뭐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군 인권 변호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뭐 어디가 지금 제안이 들어온 건가요? 제가 고향이 그리고 계속 뭐 대학까지 이쪽에 광주에서 다녔기 때문에 공교롭게 그 마지막 전에 근무했던 곳이 광주에 있는 31사단입니다. 그렇다 보니 31사단에 있는 어떤 사건들이랄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익숙하게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31사단에서 31사단 군인권 변호사를 해주면 어떻겠냐 해서 제가 흔쾌히 어떻게 보면 제 고향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좋다고 해서 아마 위촉장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받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31사단 장병들을 위한 군 인권 변호 활동까지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시작을 하시겠지만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일단은 뭐 다양하게 31사 그러니까 광주 안에서의 그런 사건들도 지금 뭐 잘 처리가 될까요? 법률 상담을 하시게 되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또 어떤 뭐 전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본인이 해본 일이 익숙하기 때문에 일반 출신 여기서 일반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법무관을 해보지 못한 그런 걸 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무관 출신들이 군사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그동안 10년여간을 일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노하우는 더 강할 겁니다. 특히 제가 또 31사단 이 지역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떤 사단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익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데는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뭐 광주 31사단에 대한 그 거기 안에서의 그 군사 경찰 그다음에 이제 군 검사 그다음에 군 판사 이렇게 재판까지 나아가는 그런 측면들에서 혹시라도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이러면 언제든지 법률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여기 그냥 군 안에 있는 거 여러분들도 우리 남성 의뢰인들이나 남성 그 시청자분들은 되게 예전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걸 또 좋아하실 텐데 일단 첫 번째 군 안에서 첫 번째 임지가 어디였습니까? 저는 첫 번째 임지 저희 법무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 흔히 말하는 그 유배지. 제가 3군단에 근무했습니다. 요즘 뭐 열린우리당 대표를 맡고 있는 최모 의원이 거기에서 참모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일단 3군단에서 뭐 업무를 뭐 어떤 거 하셨나요? 저는 거기서 검찰부장, 군 검사 중에 네. 어떤 흔히 말하는 그 부장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부장의 역할을 하고 이제 3군단이 어디 있죠 지역이? 강원도 인제 현리입니다. 현리.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그죠? 원통에서도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원통에서도. 그럼 일단 3군단에서 검찰부장 하셨던 때가 이제 강원도 인제, 광주 출신이 인제에서 이제 군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제가 이제 유배를 갔다. 통상
유배지를 가면 저희 법무관들은 좋은 데로 가죠. 다음에는 좋은 곳으로 보내줍니다. 좋은 데로 가셨어요. 그래서 좋은 데로 갈 수 있다. 강원도에서 좋은 데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원주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원주. 36사단 정도는 가겠구나. 원주. 이랬었는데 네. 결국은 제가 근무하는 곳에 선배가 갑자기 유학을 가게 돼서 더 오지. 글쎄 더 오지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다 하는 원통. 인제 원통 원통. 거긴 몇 사단입니까? 12사단 12사단 원통으로 또 갑니다. 을지부대 법무참모로 제가 을지부대 가게 됐습니다. 법무참모 역할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군 검찰 하다가 이제 법무참모 역할을 하면 그때 법무참모는 그러면 투스타를 모십니까? 맞습니다. 예. 사단장님은 투스타이기 때문에 정규 사단은 투스타가 사단장님을 하시기 때문에 투스타를 모셨습니다. 사단장 투스타한테 가면 좀 떨리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처음에 좀 신기하고 그러지 않나요? 뭐 처음에는 뭐 많이 신기하고 했었는데 같은 참모 법무참모하고 군종참모 흔히 말하는 목사님, 법사님, 신부님 이런 분들은 대부분 계급이 낮습니다. 뭐 저희가 신부님, 법사님, 목사님이나 법무관들이 어떤 계급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잘 적응하고 즐거웠었습니다. 저도 뭐 군생활을 해봤지만 일단 투스타 하면 일단은 차 한 대 딱 이렇게 성판 해가지고 빨간 거에다 2개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메모지를 하면 또 메모지에 또 투스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나오고 그죠?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 하여튼 뭐 차도 좋은 걸로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12사 을지부대에서 이제 법무참모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12사단 제가 한 번의 물을 먹었기 때문에 좋은 데로 이제 좋은 데로 갈 차례였고 네. 이제 그때 당시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수방사 내지는 수도군단 군판사 자리가 있어서 수방사 하면 어디죠? 수원인가요? 수방사는 서울 남태령에 있습니다. 남태령에 수방사. 있고 사당역에서 이제 가는 맞습니다. 남태령. 수도군단은 안양에 있습니다. 결론 갔습니까? 결국은 못 갔습니다. 왜 못 갔습니까? 결국은 또 물을 먹었죠. 아니 근데 그 물을 먹인 사람은 누굽니까 도대체? 저희 동기? 저희 법무관들의 어떤 그 인사의 생사 여탈은 대부분 뭐 법무감실에 있는 분이 자주우지를 하게 됩니다. 약간 좀 지역적인 그 차별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곳은 고향에 있는 경기도 고향에 있는 1군단의 군판사로 가게 됐습니다. 1군단은 괜찮습니다. 그죠? 1군단 좋습니다. 1군단 거기 뭐 지내놓고 보니 고향 서울이랑 가깝고 그래서 1군단에서 뭐 했습니까? 1군단에서 군판사를 했고 군판에 이제 법복도 입어봤습니까? 당연히 법복을 입었죠. 법복을 입고 이제 재판을 하고 1군단은 특히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정규 사단이 4개나 있었고 그리고 1군단 밑에 뭐가 있죠? 1사단이 있고 9사단? 당시에는 1사단, 9사단, 30사단, 30사단 그리고 20 몇 사단? 21사단? 아닙니다. 네. 20 몇 네, 제가 영상에다가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 그 정도로 이제 군생한 지 오래 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1군단 군판사를 마치고 이제 어디로 또 갑니까 이제? 1군단 군판사를 마치고 이제는 좀 정말 정책부서에 한번 근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국방부와 육본을 고려하던 중에 결국은 육군본부 고등검찰관으로 일단 자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대전에 있는 육군본부 고등검찰관으로 활동을 한다. 네. 그럼 고등검찰관 하면 그 소위 말해서 장군 잡는 그 고등검찰부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누구 해봤습니까? 맞습니다. 뭐 장군을 잡았다기보다는 고등검찰부에 있으면 그 고위 간부들 어떤 인지 사건들을 수사하게 되고 당시에 어떤 어디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중령급 사건을 몇 건 처리해서 구속까지 해서 처리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고등검찰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검찰관 업무를 마치고 이제 좀 그때까지는 뭐 대전 근무하니까 일단은 좀 도움을 받으신 건데,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네. 육군본부를 근무하면서는 동기들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되고 뭐 저희 법무관들은 동기들이 해군군도 같이 있기 때문에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가 계룡대에 같이 있기 때문에 동기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유일한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어디로 오게 됩니까? 육군본부에서 저는 인사에 있어서는 뭐 큰 혜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육군본부에 근무하면서 당시에 저희 그 감시를 지휘하고 있었던 저희 감님이 공교롭게 또 저희 전라남도 출신이어서 그것 때문에 인사에서 갔던 어떤 명령은 나지 않았는데 그곳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 인사 운영실에 법무장교 담당, 인사 담당 자리였습니다. 그럼 그 자리를 못 가고 어디로 갔습니까? 제가 이제 그 자리 내정이 돼서 제 한기수 선배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인수인계까지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당시 인사운영실장이 법무감과 법무감실의 인사를 그 담당하는 실무자가 같은 고향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상한 논리 때문에 제가 인사운영실에 인수인계까지 받으러 갔는데 예, 결국은 그 자리에 물을 먹고 제가 고향인 31사단 광주 31사단 법무참모로 인사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잘 된 거 아닙니까? 글쎄 뭐 지금에 와서는 뭐 잘 된 곳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아마 육군본부를 갔으면 서울에 국방부를 마지막 자리로 해서 서울에서 자리를 잡았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인터뷰할 때 이렇게 보니까 사투리가 너무 세시기 때문에 서울 생활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광주 31사에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역을 하셨나요? 아니면 어디로? 31사단을 근무를 하고는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고향에서 유일한 곳은 당시 전주 옆에 있는 익산 완주 봉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군단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제가 구군단 법무참모를 갖고 제 후임이 아마 근무를 하면서 그 부대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구군단에서 전역을 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전역을 하고 이제 광주 안에서 참 그 10년이라는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면 변호사님도 되게 새로울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랬는데 내가 물을 먹었구나. 그리고 난 맨날 인사에 불이익을 얻어가지고 맨날 강원도에서만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실제적으로 볼 때 뭐냐면 저 사람의 얼굴 딱 보면 강원도에 근무를 좀 잘할 것 같아. 그러면 좀 강원도에 많이 오래 있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좀 저처럼 좀 도해지풍이 나잖아요. 저 사람 강원도 있으면 안 되는데 서울로 보내야 되는데 그럼 서울로 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얼굴이 보니까 최정희 변호사님이 약간 강원도의 산에 계속 있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1년 좀 더 있어? 인제에서 원통으로 가 있어? 괜찮아. 그렇게 이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거기 안에 그 실정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군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필요하시면 최정희 변호사님이 근무하셨던 거에 대한 것들 요 왼쪽에다 넣어 주실 거거든요. 거기 안에서 혹시 그 사단과 관련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그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그때 제가 근무해봐서 알아요. 을지부대 거기는 어디예요? 뭐 어떤 부분이 필요해요? 이런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영상 안에 있는 전화번호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